오늘 네 번째 주제는 조선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웃기죠. 왜냐하면 배를 이렇게 높이 놓고 배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AI가 바보처럼 그린 건데요. 바닥에 놓고 만들죠, 배는. 자, 조선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조선은 사실 우리가 잘 된다 잘 된다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잘 될 거면 혹시 안 오른 것들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계속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EPS가 계속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중요하다.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조선 3사는 슈퍼사이클 제대로 올라탔다. 8월 23일 기사입니다. 하반기도 좋다. 조선 수준은 지금 괜찮습니다. 조선은 다 알지만 모든 회사가 똑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회사의 매출은 P 곱하기 Q입니다.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조선에서의 가격은 신조선가입니다.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P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가동률이 112%. 다 모든 회사가 100%가 넘습니다. 삼성, 한화, HD, 한국, 조선해양 다 100%가 넘고요. 삼성중공업은 112%입니다. 야, 어떻게 112%가 나와? 라고 했더니 가동률이 이쪽에서 보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가동 가능 시간 대비 실제 가동 시간이 이제 사람 곱하기 일한 시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석도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해양 부분은 옵션이 다 달라서 생산 능력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해양 부분은 의미가 없답니다. 그럼 조선은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동 시간이 뭐 110인데 뭐 200으로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파를 증설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사람을 투입해도 효율이 안 올라갈 테니까요. 어느 정도 캐파에 차 오고 있고 경영 효율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은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가동률을 올린다는 얘기는 Q를 조금 더 많이 쳐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P 곱하기 Q에서 아까 신조선가 P도 올라가고 가동률도 올라가니까 PQ가 조금씩 다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는 크게 보면 벌크선과 탱커와 컨테이너와 가스선으로 나눠집니다. 자, 벌크선은요, 철광석, 석탄, 그리고 곡물, 뭐 이런 거 나르는 선이고, 탱커는 보통 보면 뭐 원유, 휘발유, 그리고 각종 화합물들, 이런 액체류를 옮기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은 보면 이 두 개가 전체 배의 숫자에 보면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벌크선하고 탱크선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탱커는 안에 통을 만들어야 되니까 호판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보통 벌크선이 호판이 원재료 비중에 한 20% 조금 안 되면 탱커는 25% 정도 되고요. 가스선은 굉장히 비싸죠. 압력하고 온도가 낮으니까요. LNG 비싸지 않습니까? 막 두 배씩 되잖아요. 컨테이너선에 두 배씩 되니까요. 이때 더 들어가는 거는 본행제였고요. 더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더 단단하게 지어야 되고요. 컨테이너 선들은 보통 보면 20피트짜리를 몇 개를 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보통 보면 20피트, 40피트가 있는데 20피트짜리를 몇 개를 실을 수 있느냐로 우리가 컨테이너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크선, 탱커는 좀 만들기 쉽고 컨테이너는 뭐 소소하고 LNG를 만들기 좀 어렵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박 크기들이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 파나마가 되게 내륙으로 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배 크기 그리고 수에즈 운하 배 크기 이렇게 해서 운하들 때문에 배 크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배 크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 13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 실을 수 있는 게
수에즈고요. 또 파나마는 조금 더 낮고요. 8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하를 지나가면 우리가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연료비가 적게 들고, 이동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배를 그만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기름값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배 크기들은 보시면 되고요. 컨테이너선은 보통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TEU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몇 개를 실을 수 있느냐, 20피트입니다. T가. 그래서 보면 큰 거는 굉장히 많이 실잖아요. 우리가 10,000개, 뭐 5,000개 이렇게 실는 것들은 굉장히 큰 배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배가 아무래도 크니까 정박할 수 있는 항구도 깊어야 될 것이고 아무 데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요 거점을 다니고 나면 다시 옮겨서 근처에 조그만 항구들은 다시 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들도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멀리 다닐 때는 당연히 굉장히 큰 배가 유리할 것이고요. 각 벌크선마다, 탱커선마다, 컨테이너선마다 운임 지수는 다 있죠. 보통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탱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운임이 오르면 아무래도 배 가격이 비싸지겠죠. 중고선 가격이 비싸지고 중고선 가격이 비싸지면 배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만큼 희귀하다는 얘기니까요. 배라는 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배를 갖다가 이렇게 계약하고 납기를 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짧으면 1년, 길면 2년 이상 걸리는데요. 이 선주들은 이 배를 어느 기간에 받아가지고 운행할 스케줄을 짜놓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벌는 거를 계산해 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시기가 지났는데도 인도를 못하면 지연 보상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의 문제도 있고 이 배라는 게 또 거대한 자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약을 잘 맞춰야 돼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바빠지고 또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연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그런데 조선업계는 이제 능숙해졌다, 우리 잘한다. 그래서 지연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주문량이 지금 벌써 3, 4년치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선사들은 계속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회사들은 수주 갖고 주가가 벌써 움직였고요. 뒷단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EPS가 올라오면서 움직일 확률도 있습니다. 옛날에 HSD 엔진이 지금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회사의 IR 자료에 있던 걸 보면 HSD 엔진이니까 엔진 거 먼저 보시면 엔진은요, 출하 시점에 매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선박을 수주하고 나서 석 달 후에 엔진이 수주를 하고 그리고 쭉 돼서 1년 정도 있다가 납품하고 이런 거죠. 엔진 수주 매출은 18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수주하고 매출까지 일어나는데 18개월 걸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선박은요. 선박을 수주하고 나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설계를 하죠. 근데 선박 수주하기 전에 우리가 선박 수주하려면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나오려면 각 부품사들의 견적을 다 받아서 다 똑같이 들어가겠죠, 견적서가. 그래서 수주를 하고 설계하고 강제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조립하고 도장하고 진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물에 띄우는 거. 그 다음번에 여기를 한단 말이죠. 자, 도장은 여기서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 보시면 철제를 자를 때 보면 이 배 크기가 다 다르니까 자르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르면은 돈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계약금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배 같은 경우에는 5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 받는다, 이렇게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요. 처음에 막 견져서 받은 대로 납품해서 지불하면 되니까요. 후판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 가격의 한 20% 정도가 후판 가격인데요. 가장 큰 후판이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절단 되게 중요하고요. 자, 보시면 후판은요,
두께가 6mm 이상의 철판을 후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시면 8월 5일 날 가격 인하로 가닥을 받았는데요. 이게 언제 거? 상반기 거. 상반기 거를 8월에 결정한 거예요. 물론 뭐 5, 6월에 결정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하죠. 8월에 결정했습니다. 가격은 인하됐습니다. 자, 그러면 후판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철광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철광석이 쭉 빠지고 있죠. 그러면 후판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후판의 품질이 올라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후판 사용량이 과거에는 뭐 한 10% 이내였는데 지금은 20%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시면 중국산이 싸거든요. 이렇게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64만 톤이었는데요. 작년에 112만 톤이었고 상반기에 벌써 68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지금 철강이 되게 싸서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덤핑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중국산이 보조금을 받아서 싸게 파는 덤핑이 아니냐라고 제소를 했고요. 멕시코도 후판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덤핑 제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철강 갖고 난리가 났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조선소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증가하죠. 제철소는 안 좋고 조선사는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사에서 조선사에 견적을 받고 오더를 낼 때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게 계약금은 선사가 낸더라도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금융사가 뭐 이자를 받고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구조가 짜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 이자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금융에서 이자가 떨어지면 좋은 점은 이자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돈을 벌리기 쉽다는 얘기고 돈을 빌리기 쉽다는 얘기는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사 같이 레버리지가 큰 비즈니스는 성장하겠구나가 첫 번째고 그럼 유리하죠. 근데 금리가 왜 떨어졌어?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졌어.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물류도 줄겠네? 나쁜 점이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융 이자가 떨어지는 거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쨌든 그 경기가 얼마나 나빠지냐 문제고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고 보면 좋은 점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엔진 같은 경우에 듀얼 퓨얼 그러니까 이중 연료를 써라. 왜 써? 환경 문제 때문에 꼭 청정한 연료를 좀 섞어서 환경 규제에 맞추자. 그리고 환경 규제는 계속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비도 나쁘고 환경 규제도 되고 이런 배들은 퇴출될 것이고 그리고 세배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조선산업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조선가하고 지금 보면 중고선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를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조선이 나쁘진 않다. 그러면 조선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수주를 받아서 뒷단에 있는 그런 업체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또 괜찮겠다. 그래서 좀 들춰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조선사들은 좀 많이 올라와서 조선사들을 굳이 권하고 싶지도 않고 또 조선사들마다 또 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한 사이즈를 잘하는 뭐 현대미포 같은 회사도 있고 잠수함이나 군함을 좀 할 수 있는 큰 회사인 한화오션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죠. 그런 회사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밸류 체인들도
이제 좀 안 오른 회사들은 좀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아, 조선이라는 것들이 그냥 단발성은 아니구나. 그런데 밸류에이션 좀 보면서 그중에 싸고 EPS가 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회사들은 찾아서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수주하는 회사들은 많이 봤으니까 뒷단에서 부품이나 소모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조선을 하나씩 정리 중인데요. 만약에 제가 좀 좋은 기업을 찾게 되면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